네, 안녕하세요. 최순윤 작가입니다. 제가 XC90으로 기변을 한 지가 이제 한 2주 정도 된 것 같은데요. 제가 G4 엑스턴을 타다가 XC90으로 바꾸면서 어떤 느낌이 다르거나 다른 점이 있는지 장점과 단점 그런 거를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는 굉장히 만족을 하면서 타고 있어요. 바꾸길 참 잘했다 이런 생각이 계속 들고 전반적으로 장점이 많은 차기 때문에 장점보다 단점을 먼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가장 큰 단점은 G4 엑스턴보다 짐이 덜 들어간다라는 거예요. 일단은 폭이 조금 좁기도 하고 3열에 컵홀더 같은 거에 이렇게 걸려가지고 제가 G4 엑스턴에 들어갔었던 작품보다 굉장히 많이 작품이 덜 들어갑니다. 80호도 쏙 안 들어가고, 그래서 G4 엑스턴보다 짐이 조금 더 적게 실린다 라는 단점이 있고요. 그리고 2열에 3명이 앉기가 굉장히 불편해요. 물론 G4 엑스턴도 2열에 3명이 이렇게 넉넉하게 앉을 수 있는 거는 아니지만 여기 2열이 그냥 성인 2명에다가 어린이 1명 정도의 구성 정도가 적당하지 성인 3명이 앉기에는 좀 많이 불편하다라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단점이라면은 지금 이렇게 나오는 것처럼 이러한 소리들이 들리는데 이거를 어떻게 좀 제가 줄일 수가 없더라고요. 제가 방법이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계속 뭔가 이 볼보가 안전 때문에 그런지 경고음이나 이런 것들이 다른 차들에 비해서 조금 많이 나와요. 근데 이건 사실 큰 단점은 아닌 것 같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단점 중에 하나가 저는 사실 생각지도 못했던 단점인데, 제가 저희 가족들을 태우고 이렇게 차를 운행을 해봤었는데 저희 어머니께서 그 차 이렇게 승차감에 굉장히 예민하신 편이거든요. 그런데 저는 사실은 예상을 못했어요. 당연히 G4 엑스턴보다 훨씬 좋다라는 얘기만 나올 줄 알았는데 2열 승차감이 어머니는 G4 엑스턴보다 오히려 안 좋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들으신 분들은 이게 말이 되는 소리냐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제가 2열에 앉아서 느껴보니까 일단은 볼보 시트가 좀 불편한 감이 좀 있습니다. 1열은 괜찮은데 1열은 괜찮고 근데 2열은 착자감이 나쁘진 않지만 좀 시트에 쿠션이 좀 적다라는 느낌? 시트가 조금 딱딱하다라는 느낌이 있어요. 이게 차가 약간 국산차나 벤츠 이런 거보다는 조금 더 스포티한 성향이 강하기 때문에 시트가 조금 딱딱하고, 그래서 부모님이 탔을 때 그렇게까지 편하게 느끼시진 않았다. 근데 1열에 타시니까 2열보다는 1열이 확실히 편안하다고 하시더라고요. 제가 얼마 전에 어떤 아나운서분의 XC90 리뷰도 봤는데 그분도 2열에 앉았을 때는 생각보다 좀 되게 불편하다라고 하셨는데 1열에 앉으니까 이 운전자 자세에서는 굉장히 차가 좋다. 그러니까 저는 제가 차를 바꾸고 나서 확실히 G4 엑스턴보다 당연히 조용하고 승차감도 좋고 너무너무 좋은데, 근데 2열 승차감은 생각만큼 그렇게 만족스럽지는 않다. 제가 100km를 안 넘기고 있는데도 계속 이렇게 경고를 해줘요. 아무튼 그런 게 있고, 마지막으로 또 가장 불편한 거는 볼보의 시트예요. 시트가 볼보 차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시트가 높낮이 조절이나 앞뒤 조절 같은 게 전혀 안 돼요. 그렇기도 한데 이렇게 헤드레스트가 이 헤드레스트가 이렇게 좀 편하게 만들어진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저도 이 목베개를 뭐를 해야 되나 이것저것 써봤는데 이렇게 딱히 그렇게 편한 목베개는 없는 것 같습니다. 제가 그 전 차에는 그 아인반 헤드레스트를 사가지고 아예 통째로 바꿔 꼈었는데 이거는 그럴 수도 없고 높낮이 조절도 안 돼서 사실 이 헤드레스트가 가장 큰 단점인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이제 장점들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뭐 승차감이 너무 좋죠. 네, 제가 이제 운전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게 승차감이 너무 좋습니다. 네, 제가 여러 차들을 시승을 해봤지만 딱히 막 렉스턴보다 이게 좋은 건가 싶은 그런 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사실 렉스턴이 생각보다 되게 좋은 차입니다. 네, 그러니까 막 타보지 않으신 분들이나 그런 분들께서 이렇게 폄하하시는 게 많은데 가성비가 정말 괜찮은 차예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확실히 렉스턴보다 내가 훨씬 고급차를 타고 있다라는 그런 승차감을 네, 이게 느끼게 해주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얘가 가솔린 모델이거든요. 가솔린 모델이어서 굉장히 조용해요. 이게 4기통의 2000cc 가솔린임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이렇게 만들었지? 그러니까 제가 6기통 가솔린 차들도 타봤을 거 아니에요. 근데 야, 이게 4기통 가솔린이라고 싶을 정도로 정말 조용하고, 그러니까 그 회전 질감 자체도 어떻게 보면은 좀 6기통보다도 위라는 느낌이 들 정도로 네, 굉장히 좋습니다. 정말 조용하고 그리고 생각보다 얘가 힘이 되게 넘쳐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대형 SUV고 패밀리 SUV이기 때문에 막 달리는 차는 아니잖아요. 이제 평소에 컴포트 모드를 두고 탔을 때도 뭐 그렇게 괜찮은데, 특히 다이나믹 모드, 그러니까 스포츠 모드를 두고 타면은 와, 얘가 막 힘이 남아 돈다 라는 느낌이 좀 듭니다. 그러니까 따로 펀카, 그러니까 물론 이제 차체 높이가 높기 때문에 얘가 스포츠 모드로 넣으면은 힘이 정말 넘친다라는 느낌을 받을 수 있고요. 그러니까 엑셀을 밟으면은 반응이 즉각적으로 오고 엔진 소리나 질감도 조금 달라져요. 그러니까 스포츠 모드랑 노멀 모드랑 별 차이가 없는 차들이 있잖아요. 근데 얘는 스포츠 모드로 놓자마자 차가 확 달라졌다라는 느낌이 들고 정말 잘 나갑니다. 그러니까 제로백이 6.7초? 그러니까 7초 뭐 언저리 그 정도로 알고 있는데, 이 정도 크기에 이 정도 2000cc 차량에서는 사실 어떻게 보면 불가능할 정도의 제로백이잖아요. 그런데 아무튼 차가 정말 잘 나가고 엔진이 참 괜찮다. 이게 2017년식이고 53,000km를 탄 상태에서 인수를 했음에도 엔진이 정말 조용하고 뭐 힘도 좋고 뭐 아주 좋습니다. 그리고 일단 이제 내부 인테리어나 디자인 같은 게 너무 고급스럽고 좋다라는 게 장점입니다. 이게 탈 때마다 굉장히 기분이 좋은데요. 벤츠 같이 막 화려한 앰비언트 라이트가 많이 있는 건 아니고, 얘도 뭐 색깔 조절도 가능하고 앰비언트 라이트가 꽤나 있기는 한데 막 요란스럽지 않아요. 그래서 뭐 불을 켜놓으면은 약간은 뭐랄까 좀 고급 레스토랑에 와 있는 느낌, 그런 느낌이 좀 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불빛이 화려하지 않지만 굉장히 아늑하게 만들어주는 불빛이고, 그리고 이 가죽 질감도 굉장히 좋고요. 이게 그 전에 타시던 분이 굉장히 깔끔하게 써서 그런지 사실은 뭐 새거랑 거의 차이가 없을 정도로 굉장히 가죽도 좋고, 애초에 좋은 가죽과 그런 거를 만들어서 그런지 실내 디자인과 뭐 품질 같은 것도 굉장히 마음에 들어요. 그리고 이제 제 그전 차에는 이런 파노라마 선루프가 없었어요. 그리고 렉스턴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선루프가 작아서 제가 안 했는데, 이거는 파노라마 선루프가 있으니까 여러분 보시기에도 굉장히 이게 광활하고 멋있잖아요. 그래서 개방감이 굉장히 있고 괜찮다. 자, 그리고 이제 제가 이 차를 사고 가장 너무너무 좋다라고 생각하는 거는 이 반자율주행 기술입니다. 물론 요즘 차에는 다 달려 있기는 하지만 얘는 2017년식임에도 제가 여러가지 차를 타봤었을 때 거의 그냥 최근에 나오는 차들과 견주어도 뭐 더 좋을 수도 있고, 아니면 아무튼 최소 그 정도 수준 이상. 볼보가 원래 이런 반자율주행 기술에 대해서 굉장히 앞서 갔었잖아요. 근데 지금 사용하더라도 너무너무 편하다. 제가 지금 이제 고속도로를 달리고 있는데 너무너무 안정적이고, 누가 옆에서
정말 막 칼치기를 하지 않는 이상 끼어들어도 조절도 잘 해주고 차선도 굉장히 잘 잡아줘요. 어느 정도 좀 곡선이 있더라도 얘가 굉장히 안정적으로 잡아줍니다. 그래서 이 사용 범위가 뭐 이렇게 고속도로나 뭐 고속화도로 이런 데에서 쓰는 것 뿐만이 아니라 조금 가다 서다 아니면은 시내 길에서도 제가 웬만하면은 막 켜서 사용을 하려고 하고 있어요. 그거가 뭐 저는 그 전에 이런 기능이 없는 차를 탔기 때문에 요즘 차에 비해서 큰 장점은 아니지만 저는 아무튼 굉장히 큰 장점으로 느끼고 있습니다. 이제는 정말 제가 차를 바꾸고 싶었던 가장 큰 이유기도 했는데 이제 반자율주행 기능이 없는 차는 못하겠다 싶은 생각이 들 정도예요. 그러니까 제가 어제도 막 며칠 전에도 되게 막히는 길을 몇 시간을 운전을 했는데 그전에는 굉장히 피곤했거든요. 근데 피로도가 굉장히 낮아졌고 이렇게 대구나 부산을 갈 때도 되게 무서웠어요. 근데 너무 이렇게 마음도 편안하고 여유롭고 그렇습니다. 막 그전에는 막 차를 타면 긴장해가지고 막 졸립고 막 그랬거든요. 근데 이게 오히려 편해가지고 졸음이 오는 게 아니라 오히려 좀 긴장감이 완화가 되면서 저는 오히려 잠도 좀 덜 오고 아무튼 좋은 것 같아요. 이 기술은 정말 너무너무 좋고 볼보의 반자율주행 기능은 너무너무 완성도가 높은 것 같다. 또 그런 게 있고요. 그리고 또 볼보의 브랜드 이미지가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원래 계약을 넣었던 차가 제규어였잖아요. 제규어는 너무 욕을 많이 먹어가지고 제가 제규어를 안 사게 됐는데 볼보는 사람들이 제가 샀다고 했었을 때 다들 되게 인정하는 분위기고 뭐 다 그 정도면 다 좋은 차지 뭐 이렇게 생각을 해줘가지고 브랜드 이미지가 참 좋은 것 같다. 그리고 앞으로 제가 더 타면 감가가 많이 되겠지만 볼보가 참 감가가 되게 안 되는 차인 것 같아요. 지금 신차가가 한 9천만원 정도 되는데 물론 볼보는 이제 할인 같은 것도 거의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대기 기간이 길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 4년이나 지난 5만 킬로 탄 차를 7천만원 차값만 7천만원 업어왔는데 신차가랑 4년이 지났는데도 겨우 2천만원 밖에 감가가 안 된 거예요. 제가 조금 더 연식이 짧은 거를 살까 생각을 했는데 그러면은 바로 8천만원이 넘어가더라고요. 그러니까 볼보는 정말 감가가 안 되는 것 같다. 제가 렉스턴을 3년 탔는데 1,500만원이 감가가 됐는데 얘는 9천만원짜리 차가 4년을 탔는데 2천만원짜리 밖에 감가가 안 됐다라는 거는 정말 감가 방어가 정말 대단한 것 같습니다. 제가 다른 수입차들을 봤을 때도 뭐 벤츠나 아우디, 뭐 BMW 그런 데보다도 감가 방어는 정말 볼보가 지금 최고인 것 같아요. 아무튼 제가 느낀 차의 총평은 그렇고요. 아무튼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만족을 하고 타고 있는 차고 확실히 차를 업그레이드 했다라는 느낌이 나서 너무 좋고 그리고 아무튼 뭐 다시 한번 또 17년식인 걸 말씀을 드리자면은 17년식임에도 제 렉스턴보다 이런 앞에 화면이나 이런 것들이 되게 최신식 차 같아요. 게다가 이 XC90은 그때랑 지금이랑 디자인이나 인터페이스가 별 변함이 없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좋습니다. 최신차 같아요.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리자면은 이 스탑앤고 기능이 있잖아요. 그래서 뭐 최근에 나온 B6 차량 같은 경우에는 마일드 하이브리드이기 때문에 스탑앤고 기능이 굉장히 잘 된다. 뭐 그렇다고 하는데 뭐 제가 그걸 안 타봐서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이 차도 스탑앤고가 굉장히 잘 됩니다. 물론 마일드 하이브리드처럼 계속적으로 스탑앤고가 먹히는 건 아니고 어쩔 때만 먹히고 어쩔 때 안 되는 때도 있는데 거의 이질감이 없다 생각이 들 만큼 되게 잘 돼요. 시동이 다시 걸려도 이게 다시 걸렸나? 그러니까 인식이 잘 안 될 정도로 그러니까 아주 주의 깊게 보고 제가 신경을 쓰지 않으면은 이게 시동이 꺼졌다 켜졌나? 그러니까 스탑앤고가 됐다 안 됐다? 라는 게 저도 잘 모르겠어요. 물론 이건 차주마다 느낌 차이는 있을 것 같은데 아무튼 저는 이 스탑앤고도 너무 부드럽게 잘 된다.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가장 큰 장점이 있죠.
오디오가 굉장히 좋습니다. 네. 오디오가 소리를 크게 하거나 여러 가지를 하더라도 음의 분리도나 음이 깨지거나 그런 거 없이 오디오는 정말 좋은 것 같아요. 거의 뭐 제가 타봤었던 모든 차들 중에서 제규어도 좋았었는데 거의 최상급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제가 우루스 탔었을 때 우루스만큼의 파워가 있는, 우루스도 굉장히 스피커가 좋더라고요. 그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차가 오디오가 정말 정말 좋다. 네, 제 와이프도 굉장히 만족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계속 얘기하게 되네. 마사지 시트가 있잖아요. 마사지 시트가 동승석에도 있어요. 그래서 와이프가 그거 너무 좋아하더라고요. 그리고 마사지 시트가 뭐 대봤자 뭐 얼마나 되겠어 했는데 꽤나 괜찮은 수준으로 마사지가 됩니다. 이게 기능도 여러 가지가 있고 모드도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고급으로 해가지고 쓰는데 하면은 운전을 하면서 확실하게 좀 스트레칭 되는 기분도 있고 굉장히 유용하게 쓸 수 있는 기능인 것 같습니다. 근데 장점이 굉장히 많은 차고요. 저는 이 다음 차로는 이제 다들 그런 생각 하실 거예요. 한 3년에서 5년 후에 전기차로 바꾸고 싶다. 저는 이제 대형 SUV 전기차가 좀 고급스럽게 나오는 게 있으면은 3년에서 5년 사이에 다시 비변을 할 것 같은데, 그 이전에는 사실 이거보다 좋은 차가 굳이 필요하나 싶을 정도로 이 차는 정말 괜찮은 차인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다음 차는 그런 전기 SUV에다가 에어서스가 있는 걸로 타면은 얘보다 승차감이 훨씬 더 좋겠죠. 그러니까 2열 승차감이 훨씬 더 좋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 전까지는 아주 만족하면서 타고 다닐 수 있지 않을까 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XC90 염두에 두시는 분들이 있으면은 그렇게 고민하실 필요 없이 좋은 선택이 될 것 같고요. 근데 2열 승차감은 한번 시승을 해보시고 타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제가 카페를 가보니까 그거 고민하시는 분들이 꽤 있더라고요. 물론 이제 되게 좋은 편인데 그래도 승차감이 예민하신 분들에게는 2열 승차감이 썩 만족스럽지는 않을 수 있다. 저도 차를 사고 알았는데 이게 뒤에가 멀티링크가 아니라 판스프링 방식의 서스펜션이라고 하더라고요. 물론 그게 이제 굉장히 기능이 좋게 나온 거긴 하겠지만 그러한 특성이 있기 때문에 한번 시승을 해보시고, 아니면 XC90에도 에어서스 버전이 있으니까 그거를 사도 괜찮겠지만, 사실 1억 3천 주고 XC90의 에어서스 버전을 사려면은 사실 저 같으면은 GLE로 갈 것 같기는 하지만, 아무튼 뭐 그거를 염두에 두시고 시승을 하고 고르셔도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중고를 생각하고 계신 분들이라고 하면은 저는 이게 아무튼 뭐 뽑기운이 있고 전차주의 관리가 있겠지만 너무 상태가 좋아요. 너무 상태가 좋아서 내구성도 괜찮은 차인 것 같다. 그렇습니다. 감사합니다.